네,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긴장 국면이 심화되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행보를 연이틀 이어가고 있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볼턴 보좌관 발언은 잠시 뒤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먼저 네. 북한 움직임.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해서 군사 관련 행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의 표시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불만의 표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표시를 할 때 그 네. 대상이 과연 어디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을 향한 압박이나 불만이다.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좀 다시 빨리 해서 비핵화 협상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먼저 번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는 나타났듯이 이제 남쪽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군사 행보를 연이틀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세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북한 국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혹시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네. 이게 더 클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국내용이면서도 이제 좀 다르죠. 북한 군부 달래기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치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뭔가 좀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지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래기 이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행보라고 하는 것을 했을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강력한 고강도, 중강도 이상이 아니라 저강도거든요. 군사 항보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네. 저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 표명이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수위 조절이 된 상태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강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래로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번 군사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답도 없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남과 북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리가 없죠. 그것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쩌면 대북 특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를 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것이 이제 사전 접촉이라든가 사전 대화가 안 되니까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 실제로 북한의 반응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4월 27일이 지난해 4.27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특사 부분도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발표 전에 있었다가 막상 발표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전 조율의 그렇죠. 문제인가요? 사전 조율이 잘 됐다면 형식적으로 좀 그런 무리한 상황은 안 생겼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청와대에서 특별히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 간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렵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전 조율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인가요? 뭐 지금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비공개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관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남북 간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남쪽의 통일부하고 이제 북쪽이 이제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24시간 소통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밑 접촉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보 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정원 라인도 안 되고 통일부 라인도 안 되고.
그렇군요. 말 그대로 교착 상태인데, 자,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만은 북러 정상회담은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주 24일 아니면 25일에 네.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보도의 수준을 봤을 때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고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80%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황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 90%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핵담판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대북 제재라고는 큰 틀에서 대북 제재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고 사실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쪽에는 전략적으로 무게 중심이 유럽 쪽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좀 해석해 봐야 할 텐데, 네. 자,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진정한 징후. 사실 진정한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 실질적 비핵화와 좀 같은 연결된 상으로 보는 좀 발언인가요? 이제 오랜만에 볼턴 보좌관이 발언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진정한 징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는데 북쪽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압박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차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한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안 한다가 되거든요. 이것은 압박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징후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유연한 말입니다. 징후라는 말을 어디까지가 징후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걸 징후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후라는 말을 썼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볼턴 보좌관이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real indication, 진정한 징후라는 말을 쓴 것은 압박하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하는 요소가 좀 더 크고 북한 쪽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좋은 것이고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 이 발언과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일정이 보면 내년 2020년 11월에 재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재선거 일정을 놓고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선전 홍보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추는 것도 방법. 지금 해도 되지만 지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늦춰도 재선이라는 네. 것을 앞두고 홍보하는 포인트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손해보는 건 없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지속이 되니까 손해는 북한이 보니까 불리할 것 없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을 높여놓고 서두를 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왕선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북미 양측 다 내부 단속과 맞물리면서 좀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네, 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공간이 좀 좁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또 중재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은 계속해서 빅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다가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봤을 때 한두 번 정도의 두 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고비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미국과도 뭔가 지금 이제 메시지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균열을 이제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춰야 되고 그 와중에 한중 간의 소통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한일 간의 소통은 완벽하게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면 초과라고 하는 건 좀 심해서 위기 네. 국면은 아니지만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국면이라고 봐서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거는 지난 2018년 초 이후에 세 번째로 오는 중대한 긴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네. 2017년 17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는 유리그릇을 다루듯 그다음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긴박한 생각을 갖고 네.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지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아까 분석한 것처럼 낙관만 할 상황은 긍정적인 아니다. 요소가 네.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버려두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